안녕하세요. 너코코입니다. 오늘은 제 근황 얘기도 하면서 요즘 유행이라는 급여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 워킹 홀리데이는 끝이 났습니다. 1년을 채우지 않은 채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돌아와 있냐고요? 아니요. 취업 비자를 취득해가지고 아직도 일하면서 일본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서 일했던 직장은 파견 사원으로서 데이터 입력하는 일을 했는데요. 시급은 1,500엔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5,000원인 거죠.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시급이 1,500엔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파견 회사, 파견 사원으로서 벌었던 급여를 공개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파견 사원으로서 일했던 첫째 달의 급여인데요. 여기 보시면 급여 명세에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 일한 만큼 지급된 액수, 공제된 액수, 근태, 합계, 그리고 비고, 소득세율 20.42%. 제게 지급된 액수 먼저 볼게요. 기본급이 263,625입니다. 26만엔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260만 원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월급 치고는. 그리고 여기 보면 장교 테아테, 야근을 일본에서는 장교라고 합니다. 테아테는 수당이고요. 장교 테아테가 727, 7,000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옆에 시야 테아테, 시야 하면 심야를 말합니다. 심야 수당은 제로, 심야에는 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즈히, 교통비. 일본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파견에서는 교통비를 안 주는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나쁜 파견 회사였습니다. 교통비를 안 줬어요. 매달 2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교통비가 제 집에서 40분 거리였거든요. 전철 타고. 그 4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매달 교통비가 20만 원 나갔어요. 근데 그걸 지급을 안 해줬죠. 그래서 0원. 그래서 총 합치면 제게 지급되는 것이 26만 엔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보험료도 있고요. 공제가 들어갑니다. 여기 건강보험, 겐코 호険 제로, 고세냉긴 제로, 고요 호険 제로. 그러나 여기 소득세 부분 쇼토크세가 50만원, 50만원 나갔습니다. 밑에 비고를 보면 20.42% 이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공제 회비가 4만원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공제된 것이 58,000엔 정도 됩니다. 갑자기 훅 빠져나갔죠? 그리고 여기에 밑에는 근태란인데요. 제가 실제로 출근한 일수가 얼마나 되냐, 유급 휴가를 쓴 일수가 얼마나 되냐, 결근은 얼마나 했냐, 몇 시간 일했냐, 그리고 야근은 몇 시간 했냐, 심야는 몇 시간 했냐 하는 게 쭉 적혀 있는데요. 뭐 이거는 딱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이와 같습니다. 20만 엔. 첫 달 급여가 20만 엔, 200만 원 정도 들어온 거죠. 이거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좋다. 나 일본에서 살아갈 자신 생겼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회초년생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다음 달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얼마가 들어와 있죠? 갑자기 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15만 원밖에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늘 급여 명세서가 발급이 되면 합계 여기부터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훅 깎여 있는 거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일단 일한 일수가 10월 달에는 22일이었거든요. 근데 19일밖에 일 안 했죠. 3일만큼의 그 급여가 빼진 거니까 뭐 낮을만 한데 급여가 더 낮은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돈이 빠져나갔나,
명세서를 쭉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고요. 평소와 같습니다. 총 지급된 금액이 22만 8천엔 이라는 것도 평범했고요. 그러나 문제가 공제에 있다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후생연금에도 숫자가 적혀 있고요. 저번 10월달 거에는 여기가 00였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갑자기 11만 원이 약 12만 원이 나가게 되고요. 후생연금에서 2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제된 액이 확 오른 거예요. 약 80만 원이 공제돼 버린 거예요. 아니 너무 공제하잖아. 공제가 너무 심하잖아. 처음 이 공제액을 봤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뭔 날강도가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총 지급된 거는 15만엔, 150만 원인 거죠. 갑자기 적자가 됐어요. 저번 달만 해도 한 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적자가 되는 이 사태 역전. 그래서 저는 이 명세서를 본 순간 바로 구글에다가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에 대해서. 그러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구글에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겐코호켄 여기 나오죠. 겐코호켄 다카스기르 하면 고세넨킨 다카스기르 또 나옵니다. 여기社会保険료 오가시 사회보험료 이상해. 후생연금으로 3만엔이 나갔다. 후생연금으로 2만엔이 나갔다. 후생연금 너무 비싸서 웃음이 나왔다. 이런 관련 검색어가 막 뜨는 걸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합계금액 똑같죠? 11월 달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15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총 지급된 금액은 22만 9천엔 23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거죠. 근데 공제에서 첫 번째 펀치 건강보험료 12만 원 정도 펀치로 나가고요. 후생연금이 22만 원을 펀치 두 번째 펀치를 날려서 코인을 막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펀치 소득세. 그래서 총 공제된 금액은 77만 원입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그쵸? 그리고 1월 달 거를 보면 여기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 급여, 4달간의 제 급여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분명 시급이 1,500엔, 일하는 시간은 8시간, 주 5일로 일하는데 들어오는 매달 받는 금액은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4달간 이 파견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일본에서 시급 1,500엔은 전혀 높은 금액이 아니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야 그나마 내 생활비에서 약간 흑자를 보는 정도로 받을 수 있다. 라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네, 이상 저의 근황과 급여 공개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